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유튜버 이순신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무거운 얘기도 들어갈 거예요. 방송 15분에서 20분 안으로 짧게 끝까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진정성 있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비트코인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계기가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예, 이때쯤에 제 아는 형이 비트코인을 어, 선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비트코인이 저는 폰지 사기, 닷컴 버블, 튤립 버블 같이 없어질 걸로 생각했거든요. 단지 이건 달러를 유동성을 저기 소각시키기 위한 재료로 쓸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버블을 만들었다가 뻑 터트리고 그래서 달러를 없애고 소각시키고 다시 펌핑 시키고 달러를 소각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폰지 사기 같은 비트코인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비관론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맹신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때 숏을 잡았어요. 이때 숏만 잡았는데 많이 먹었어요. 몇백만 원으로 진짜 몇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외제차도 알아보고 있었고 20배 숏을 때리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끝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더 밑으로 더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식을 10년 넘게 하고 전업 투자도 3년 넘게 하면서 주식 차트하고 거래량을 정말 잘 봤거든요. 근데 그걸 차트를 잘 본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코인이나 주식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털고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더라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를 넘고 여기를 넘고 여기를 넘고 여기를 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폰지 사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때부터 이제 선물로 이제 하면서도 이제 이때도 많이 털리기도 하고 갑자기 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소충이었어요. 예, 롱 그렇게 많이 못 잡고 롱으로 했으면 더 많이 벌었겠죠. 그러면서 또 선물만 했으면 돈을 다 잃었을 거고. 저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현물 거의 뭐 90%, 그다음에 선물은 10% 가지고 돈을 불리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서 이때 뭐 사람들이 야, 뭐 1억 찍는다. 막 그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요때 진짜 이때요.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정도,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저는 그때까지 비관론자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공부를 했었어도 긴가민가 했었어요. 터트리고 그다음에 달러 소각시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폭락하고 또 이렇게 올리는데 개미들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때 못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운 좋게 팔았다가 다시 또 사잖아요. 이때 만약에 이제 또 떨어졌을 때 또 그 사람이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못 삽니다.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무조건 코인은 존버하셔야 돼요. 자기 믿음 있고 자기가 공부한 게 있고 그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믿고 얼마까지 이거의 가치는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렇게 흘러내리더라도 이걸 꿋꿋이 버티고 지금은 이때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지금과 같이.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까지 안 내려오고 이렇게 다시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거래량 밑꼬리 달면서 거래량 매집을 했어요. 예, 주봉인데 전 보여요. 이게 일본어도 그때 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고점보다 이 고점이 높죠. 이건 어떤 걸 암시하냐면 이건 세력이 만드는 거거든요. 저점은 세력이 만드는 겁니다. 이 고점을 높였다는 거는 세력이
이거를 앞으로 이것 이상으로 더 올린다는 그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모든 차트가 거의 모든 차트들이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이씨 굴하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저 이때 매집을 못했어요. 이때 현생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못 샀어요. 그러다가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예, 이때부터 이제 보고 야 추세가 완전히 흐름을 탔구나. 예, 이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또 여기도 넘겼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코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눌렸다가 다시 가죠. 지금 이렇게 많이 안 눌리죠. 이때 근데 하락폭이 주봉으로 따지면요 굉장히 큽니다. 이때만 해도 하락폭이 20%예요. 20%가 떨어졌었어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거의 40% 가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40% 비트코인이.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거의 35%죠. 그러니까 한 3,500만 원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 어,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따 다 털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이런 조정이 나와주면은 고맙다고 이렇게 팬 있을 때 무조건 싸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도 저는 근본코인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찌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싸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지금 주봉이 이렇게 해도 무섭서 못 사죠. 이럴 때 오히려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개미들이 아씨 이럴 때 다시 좀 조정이 나와줄 때 좀 사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이 정도 조정 짧게 끝내고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거를 이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얼마까지 먹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최소 이거 10억 이상 간다고 봐요. 10년 후에 10년 안에 최소 10년 10억은 금방 올 거예요. 10억, 30억, 30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50억까지도. 그 이유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제 먼저 좀 무거운 얘기 좀 할게요. 제 방송을 뭐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마다 막 이러잖아요. 이게 틱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화병이 생겼었어요. 네. 화병이 왜 생겼냐면 저는 화병이 진짜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화병 때문에 그 가슴이 답답한 거는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심했는데 근데 목에 뭐 가래가 있어서 그 가래가 뱉어지지도 않고 삼켜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안 뱉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병인가 했더니 화병의 일종이었던 거예요. 매액기. 한의학 용어로. 그래서 매액기에 좋은 뭐 여러 가지 약도 먹어봤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조금 좋아진 것 뿐이었고 그게 큰 효과 없다가 잠을 자야 되겠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진짜 난생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봤어요. 수면제 처방 받으려고 졸피뎀. 거기 가면은 뭐좀 많이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 일주일, 2주분밖에 안 줘요. 그래서 반환씩만 먹고 잤거든요. 지금은 졸피뎀 많이 끊었습니다. 근데 어, 갔더니 그냥 증상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신경 안정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졸피뎀 안 주고 싶다. 근데 제가 요청을 했더니 일단 주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약 먹고 한 번인가 두 번 먹고 거의 다 나았어요. 8, 90%는 나았어요. 그래서 좀 담배 피워서 그런 거다 가래. 그런데 제가 담배를 2년을 끊었던 사람인데도 그런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담배를 왜 끊었냐면은 담배 때문인가 하고 가래가 이렇게 생긴 건가? 큰 병이 있는 건가? 그래서 큰 병원도 가보고 MRI도 찍어보고 다 해봤어요. 예, 정신적인 병이었던 겁니다. 예. 이 병이 화병이 제가 왜 생겼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몇 년, 한 7년 전쯤에. 근데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못 해드렸거든요. 옷 한 벌도 못 사드리고 어머니한테 대신 용돈 드리면서 아버지가 돈 이제 안 나가잖아요. 제 용돈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드린 거다 이것도. 네, 물론 맛있는 거 사드리긴 했었죠 몇 번. 근데 옷 한 벌 못 사준 게 그렇게 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행은 보내드렸습니다. 해외여행.
그런데 해외여행이랑 뭐 울릉도, 제주도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옷 한 벌 못 사주고 맨날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돌아가신 날. 그리고 장지 다 끝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그때 이제 조문 왔을 때 아는 형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문 오고 나서 이제 그 형은 이제 배웅 나가주려고 이제 나갔는데 그때 담배도 끊었었는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담배 그때 다시 또 피기 시작했었을 때였어요. 그때 폈어요. 예. 담배 하나만 형, 담배 하나만 사주세요. 그리고 이거 형 가져가세요. 한 가지만 필게요.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피게 됐어요. 그때 그 형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좋아하는 형님인데 너 이제 형제들이 발톱을 들이세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 저희 집안은 그런 집안은 아니에요. 재산도 거의 별로 없고 저희 집안은 그런 집안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 그럴 것 같지? 너 나중에 한번 지켜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웅을 해주고 이제 형은 가고 저는 다시 상주로서의 자리로 돌아왔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맨 막내 또 누나가 세 명이 있는데 막내 누나가 자꾸만 이제 딴지를 좀 거는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누나 좀 돈을 좋아하는 누나인데 그때까지 눈치 못 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저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화장할 때 그리고 아버지 이제 낙골묘에 묻힐 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지쳐있는 상태에서 잠은 거의 못 잤죠. 예. 근데 누나들은 이제 집에 가서 자고 그랬어요. 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사촌 누나들도 저기 밤을 새줬거든요. 근데 누나들은 집에 가서 자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뭐 아이들이 많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이제 아버지 장지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되게 슬픈 얘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되게 슬픈데 너무 서럽고 이제 그때 이제 둘째 누나가 이제 다 모아놓고 이제 큰 누나는 자기 이제 조의금 들어온 거 받아 챙겨서 이제 갔고 예,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챙겨갈게요 어머니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니까 챙겨갈게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갔고요. 어, 저는 뭐 100 얼마밖에 안 돼서 저는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둘째 누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내 누나 나 이렇게 어머니는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고 내 방에서 이제 세 명이서 있었는데 둘째 누나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공무원 유족연금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8, 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머니가 이 돈으로 사실 수 있을까? 그 한마디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면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10만 원씩 매달 드리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막내 그 아들로서 막내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셋째 누나가 난 못 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죠. 누나 10만 원은 조금만 모아도 그 모을 수 있는 돈이다. 내가 조금 뭐 고기를 안 먹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아니면 5만 원씩이라도 하는 건 어떻겠냐 했더니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지금까지 어머님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키워줬는데 그것도 못 하냐고 그랬더니 좀 자존심 어떻게 보면 좀 긁은 거죠. 누나가 어떻게 그것도 못 내? 그랬더니 어 그때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혼하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 엄마 너 없으면 혼자 살아 그 얘기한 거예요. 저 그게 너무나 서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제가 제일 잘했던 누나예요. 누나가 매형이랑 싸워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어디서 지금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걱정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누나한테 연락해가지고 저도 돈이 없을 때였는데 50만 원 그냥 빌려준 것도 아니고 주고 그랬거든요. 그 애들 용돈 내가 잘 벌 때는 용돈을 막 주고 엄청 많이 주고 막 그랬었는데 가장 잘했던 누나가 저한테 그런 저를 쓰레기로 완전 생각하고 그때 제가 돈을 많이 못 벌 때였거든요.
이혼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힘들 때여가지고 심적으로 이제 마음을 많이 이제 치유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가 너무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성적인 게 감수성이 되게 풍부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너 없으면 엄마 혼자 살아. 그러면 저는 이 집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잖아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진짜 1시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너무 서럽고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그때 울면서 더 이상 울면 안 되는데 막 가슴이 막 뜨겁고 막 열이 나고 막 더 이상 울면은 이거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들면서도 울음이 나오는데 어떡해요.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화병이 생긴 거였어요. 그 화병을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그 가슴에 열이 생기면요. 이게 매액기라고 그래가지고 매실의 씨앗이라는 게 이 목이랑 그 가슴 그 사이에 있는 목 가장 하단 부분 쪽에 뭐가 이게 걸려 있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열이 이게 가슴에 뭉쳐가지고 이게 가래가 뱉어지지도 않고 삼켜지지도 않는 막그 머물러 있는 거죠. 기가 예, 열이 그래서 지금도 신경 안정제는 계속 먹고 있어요. 완벽히 안 먹어도 잠은 잘 수 있는데 아직 그때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에, 그때 화병 때문에 그때 그만 울었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특장애 같은 막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게 너무 듣기 싫다 거북하시다는 분은 구독 안 해주셔도 되는데 어, 제가 정말 진정성 있게 방송을 할 테니까 예, 정말 제 방송을 그런 거북스럽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나올 때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기 거북하더라도 정말 많이 이해 좀 부탁드리고 지금 많이 계속 치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운동도 많이 할 거고 선물 매매는 이제 조금만 하고 이제 그러려고요. 현물에다가 이제 박아놓고 저는 진짜 뭐 10,000배, 10,000배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코인 갈 수 있을 만한 코인들에다 박아놓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접근을 하셔야 돼요. 최소 100배 갈 때까지 제가 이 대박 코인 쪽에서는 최소 100배, 1000배까지는 100배까지는 절반은 무조건 들고 갈 거예요. 절반은 익절하고 어차피 이득이잖아요. 절반은 갈 때까지 갈 겁니다. 10,000배, 1,000,000배, 10,000배. 시바이누 코인도 130만 배가 갔었고 도지코인도 수십만 배가 갔었어요. 다음 대알트 불장에서 이런 코인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2차 세계 경제 대공황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의 점점 가속화된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 마비가 될 거예요. 단 비트코인 털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털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거래소에 보관해 놨던 비트코인 관련 모든 코인들이 휴지 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코인만 살아남느냐? 저는 비트코인, 단연컨대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하드 월렛 지갑, 콜드 월렛 지갑에다가 보관을 해두는 고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보안도 물론 양자 컴퓨터가 발달을 하면서 그 보안 양자 컴퓨터가 해킹을 못하도록 보안도 계속 발전을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 암호화 체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깨기 힘들어요. 지금 구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그 양자 컴퓨터 새로운 칩이 기존에 현존했던 슈퍼컴퓨터가 10조 7년이 걸렸던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었어요. 그래서 더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기존 금융 시스템은 그냥 뚫어버립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진짜 몇 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냥 뚫려버리고 전 세계 금융이 마비가 되면서 2차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올 겁니다. 그때 저는 비트코인을 정말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잡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저처럼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제 방송에 와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만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알트코인에서 대불장이 올 거예요. 아셨죠?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1913년에 이렇게 가치가 흘러내렸습니다. 아마 이때가 달러를 뭘로 엮었나요? 브레튼 우주 체제 아시죠?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달러와 금으로 연동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를 높였죠. 그리고 달러와 석유 가격이 그때 폭등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석유와 달러를 또 연동을 시켰었어요. 그게 패럴 뭐라고 해요? 네, 그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 그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될 것 같나요? 금일까요? 과연? 중국이 금을 굉장히 많이 계속 구입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중국 좋으라고 금으로 할까요? 아니요. 이제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됐든 또 어떤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그게 될 겁니다. 그게 리플의 LUSD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안정적인 자산이니까. 네. 그래서 그 분명히 미국의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담긴 시간은 무한대다. 그죠? 돈이 없고 종이고 비트코인이 미래입니다. 자,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는 알 필요 없고요.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날 뉴스가 떴어요. 호주 최대 연기금 AMP 비트코인에 2,700만 달러 투자. 2,700만 달러 투자. 폰지 사기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게 비트코인은 허황된 거다. 폰지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호주의 굉장히 뭐 스탠퍼드 뭐 굉장히 경제 석박사들이 연기금을 주무르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 폰지 사기인 비트코인에다 투자를 과연 했을까요? 먹고 빠지려고요? 아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460억 원어치 460만 달러였나요? 네, 43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에 무조건 비트코인 금융 비트코인만 계속 매입하고 있는 미국의 마이클 스트레티지라는 회사에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한 셈인 거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을까요? 내노라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 국민연금 자산 배분을 하고 구축을 하고 관리를 할 겁니다. 그 많은 사람, 그 사람조차도 이게 폰지 사기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공부만 하십시오. 그것만 하시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정말 믿을 만한 자산이라는 건 이건 확실할 수 있을 것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앞으로 이거는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겠다라고 확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주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을 발의했대요. 왜냐하면 미국은 연방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트럼프가 전략적 자산으로 이미 했다고 말했지만 각 주마다 자치권이 다 틀려요. 네. 지금 저 텍사스 주가요, 캘리포니아 주 이어서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재정 규모적으로 두 번째로 큰 주예요. 지금 텍사스 주만
전략자산 비축 법안을 발의했을까요? 할까요? 앞으로 계속할 거고 미국이 전략적 자산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앞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G7, 브릭스,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중국 이런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갈 거예요. 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에서 도태될 게 뻔하거든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끌어나가신가, 어떻게 패권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눈치를 채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이 돈나무 언니라고 아시죠? 예, 그 캐시 우드 그 돈나무 언니 그리고 마이클 스테이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형님 그 형님이 앞으로 10년 안에 비트코인이 10배 이상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30배? 50배 이상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럴까요? 마이크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번에 비트코인 얼마 전에 떨어졌을 때 또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지금 올라갔죠. 회복을 했죠.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지금도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미국을 따라갈 겁니다. 지금 돈나무 언니나 마이클 스트로테이지가 최소 비트코인이 최소 10억 간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10년도 안 걸립니다. 이유가 지금 아마존에서도 그 아마존 자산의 3% 5% 정도는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자는 그런 지금 주주 관련 총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주들이 지금 얘기들이 스타벅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나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만 지금 아직 분명히 매수를 했을 겁니다. 모르게 알게 모르게 걔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매집에 곧 나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의 3% 5%만 갖고 가도 10억 앞으로 10배는 간대요. 그런데 제가 왜 30억까지 갈 수 있다라고 최소 30억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년 아닙니다. 그 전에 분명히 세계 2차 세계 경제 대공황은 올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역경을 이겨내고 분명히 30억 이상으로 갈 거라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기업들이 처음에 투자를 3%만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30% 50% 늘릴 거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 브릭스 그리고 중국이 일단 중국이 뛰어들면은 게임 끝난 겁니다. 나라들도 전체 나라들도 비트코인에 지금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지금 5%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이제 30%, 40% 그리고 모든 기관들 금의 시총을 많이 시총이 이제 비트코인 넘어가게 될 거예요. 왜? 금은 중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금의 시총을 굉장히 많이 뺏기고 올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이 지금 전 세계 1위인데 금의 시총을 뛰어넘는 때가 옵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곧 10년, 20년 안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3년, 5년 안에 오진 않을 거예요. 금의 시총을 뛰어넘게 되면요. 비트코인 30억, 50억, 100억도 갑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모든 자산이 비트코인 모이게 되는데요.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자산은 없습니다.
비트코인 해킹 당했는데 너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뉴스를 끝까지 보세요.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100만 원 투자했을 때 2010년에 100만 원이 2021년까지 34억 2천이었어요. 아닌가요? 저 얼마냐?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천억. 3,400억이죠. 2021년. 2021년이 342억인데 2021년 볼까요? 아마 요때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올랐죠. 예, 거의 40%더 올랐죠. 그러면은 지금 조단이에요. 본 게.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는 기하학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 지금 가격에서 뭐 10억 가면은 에이 뭐 10배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100만 원, 한 개에 100만 원 투자한 사람은 개당 거의 뭐 60원에 샀을 거예요. 60원에. 100원에 샀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100원짜리가 지금 그때 되면은 100원이 한 개당 10억에 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사토시 개념이고요. 2012년에 이제 비트코인 불장 때 기록했던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인 거예요. 2024년. 지금 비싸다고 생각되나요? 지금 한 이 정도 가격 온 거거든요.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한 이 정도 온 건데 여기서 최소 5배 이번 불장은요 3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들어올 거고 전 세계 유수의 모든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폰지 사기인 것 같나요? 그러면 제발 공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의 이동이 비트코인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끝물에 잡지 말고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안 좋은 제 얼굴에 침 뱉는 저희 가정사를 말씀드렸는데 많은 좀 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